조만간 파산하면서 나라도 내려갈 것이다. 네, 아시아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 좀 이제 올 게 왔구나. 시장이 좀 아직 긴장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저는 오늘 부의 상징 한강뷰가 있는 큰 건물에서 주식 떡상을 의미하는 빨간 옷을 입고 2020년, 21년 가장 성공한 남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상반기에 자동차 주식을 쫙 읊어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해 주셔서 네. 다시 모셨습니다. 그 사이에 승진하셨다고. 네, 이사로 승진해가지고. 연봉이 따블따블 따따블인가 그러면?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너무 가벼운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가 되니까 뭐가 제일 달라지던가요? 아니, 스케줄이 솔직히요. 여전히 그냥 바쁘시더라고요.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는 일 그대로고 네. 제 스스로 약간 더 책임감이 생겼다고 해야 책임감, 되나요? 주인의식. 이제 왜냐면 임원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생긴 것 같아요. 네, 이베스트에서 정우성, 조인성 이런 모델을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값어치를 네.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여자도 있습니다. 자, 오늘이요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네. 사실 추석 내내 마음 졸이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중국의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이 대규모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희한테 엄청 큰 영향을 줄까? 지금 다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거든요. 이제 헝다 얘기가 나오면서 네. 아시아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럼요. 예, 완전 연휴 기간 동안. 초상집이었어요. 아, 좀 이제 올 게 왔구나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씩은 개선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좀 반등을 해줬고 또 헝다그룹이 채권 일부 만기가 다가와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네. 다행히 이제 채권당은 합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좀 넘겼고 근데 사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좀 변곡점 이럴 때 찍어주시죠. 올해 말까지도 5.5억 달러라고 하니까 네. 6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된대요. 사실상 지금 돈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중국 공산당에서 맘만 먹으면 그냥 파산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막 음모론도 있고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네. 뭐 시진핑 주석이 일부러 그랬다는 둥, 뭐 공동 보유 때문에 그랬다는 둥. 근데 사실 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헝다 그룹의 이슈지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연준 의장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중국 개별 기업의 이슈지 우리 미국과 큰 상관없다. 이 회사가 되게 좀 재밌는 게 그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지방 정부에서 나오는 그 경매에 들어간 토지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매입을 한 다음에 매입한 걸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러면 그 돈이 나오면 또 경매를 또 해요. 그래서 또 빼서 또 안 이걸 사고. 계속 그래서 이제 계속 부풀려 온 거죠.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땐 상관이 없어요. 뭐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작년부터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세게 맞아요. 들어갔거든요. 네. 이제 사실은 이미 예고돼 있던 거예요. 헝다그룹 같은 거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러다 이제 중국에서 계속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사단이 난 건데 근데 이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진짜로 문제가 심각하면 모든 부동산 개발 기업이 문제가 다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량한 그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실제로 부채도 많지가 예, 않고 예. 최근에 주가도 오히려 올라가요. 역으로 헝다그룹 폭락할 때도. 그리고 중국이나 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 이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신용 금리 같은 이런 부분도 전혀 요동치지 않고 있고 환율도 의외로 안정화돼 있고 그러니까 주가 지수만 좀 변동성이 네. 컸던 거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진짜 금융위기가 맞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잠잠한데 이제 사실 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저는 이제 헝다그룹 자체보다도 중국 소비 시장에서 부동산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 봐요. 근데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되면 중국의 소비 경기가 꺾여 버리거든요. 그러면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한테도 이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이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리스크 같아요. 아니 자기가 공고해야 되니까 자기 네. 지배 체제를.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집안 단속부터 다 한 다음에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중국이 강력하게 부양책을 쓸 것 같은 게 내년에 시진핑 주석이 또 연임을 해야 됩니다. 3년 이내에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 이렇게 만약에 안 좋은 상태로 가면 연임할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부양책을 쓸 건데 다만 시장이 원하는 지금 당장 라인 아웃이 아니니까 시장이 좀 아직은 긴장하고 있는 것 그럼 같아요. 지금 뭐 라인나우 발을 빼거나 아니면 이게 또 폭락하니까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이다 딱 이렇게 막 단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타이밍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목요일날 주식 팔아야 되나? 죽었다. 죽었다. 근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그거 마시고.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그럼 좀 연관된 얘기인데 저희 네. 자동차 주식을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 염승환 부장님이 추천하면은 웬만하면 많이 올랐던 기억이 나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네. 최근에 좀 눌렸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스튜디오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잠깐 해명의 타임을 드릴게요.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방향성이 맞으면 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여행 가서도 오징어 게임을 다 봤거든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 주가가 되게 좋았어요. 한국 드라마 제작 기업들의 몸값은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원하는 거 아시아 시장인데 네.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 제작사처럼 검증된 회사가 없어요. 퀄리티가 있는. 근데 이거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돈 주고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만 미국까지 공략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는. 그럼 완전히 이건 금상첨화죠, 사실은. 이제 그러면 몸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한국에서 검증된 회사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드래곤이잖아요. 네. 근데 다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덩치가 너무 커요. 크기 때문에 좀 무겁지만 드래곤이라서. 예. 근데 방향성은 전 틀리지 않았다고 방향성은 생각합니다. 틀리지 예. 않았다. 여러분 틀리지 않았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는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차량 반도체도 굉장히 부족했고요. 자동차 주식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동차가 많은 분들한테 실망감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어쨌든 적극적으로 담아야 된다. 지금 담아야 된다. 예,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는 비정상은 무조건 정상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비정상이냐면 반도체 공급이 계속 그동안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공장 가동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반도체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현대차, 뭐 도요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만드는 시나리오인데 이게 3분기도 지금 보니까 이미 틀렸죠. 더 지금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고 이게 더 늦어지는구나. 근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4분기부터는 조금씩이나마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세계적인 또 파운드리 회사가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앞으로 크게 늘릴 걸로 이제 증산 계획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인데 이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렇게 늘 줄은 몰랐죠, 계속해서. 근데 결국엔 백신 접종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동남아도 지금 조금씩 늘어나니까 결국 이 고비가 좀 한두 달 지나면 공장 가동은 정상화되고 반도체 생산 당연히 늘어나거든요. 그럼 비정상은 정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제가 놀랐던 게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10% 넘게 올랐어요. 아시아나항공, 예. 대한항공도 대한항공도 많이 갔어요. 네. 진에어 뭐 다 날라갔어요. 제가 근데 항공주가 왜 가겠어요? 지금 코로나 해외여행 못 끝나고 가잖아요. 그리고 추석 연휴 때부터 이제 2차까지 맞추신 맞아요. 분들은 PCR 검사 결과 거쳐서 네, 해외에 맞아요. 가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완전 정상화가 아닌데도 주가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이미 올라가기 시작해서 오늘 볼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완화될 때 사야지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늦었잖아. 그 이미 다 날라가 있어요. 선반영해야 예. 되니까. 그거 선언하면 주식 팔아야 돼요. 그때. 오히려 반대로 주식 팔아야 됩니다. 이 의견에 동의를 안 하시면 사면 안 되겠지만 네. 저는 지금 비정상적인 이 흐름은 언젠가는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놓자는 의견이고 자동차를 버릴 게 아니라 지금은 좀 시간이 걸려도 담을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저는 있어요. 사실 상반기 한번 집안에 큰 돈이 필요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고 네. 다시 이제 5월 말부터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은데 근데 자동차주를 다시 담았던 이유가 지금 나오기만 하면 다 팔리잖아요. 재고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없다는 투자자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근데 이런 게 좀 맞는 생각이 아니 그건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재고가 낮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수요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감소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네. 근데 수요는 충분해요. 근데 없어서 못 만드는 거죠. 네. 지금 못 파는 거니까.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현대차 인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여전히. SUV 모델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 또 거기다가 아이오닉 5가 어쨌든 지금 평가가 괜찮아요. 유럽에서도 판매도 잘 되는 것 같고 제너시스 GV60인가요? 네. 그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네. 사진 보니까. 제너시스 브랜드로 프리미엄화를 하면서 일반적인 전기차 라인업까지 갖추게 되고 또 거기에 수소차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안 가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다른 부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저는 상황인 것 이제 같아요. 그 유튜브에서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타봤거든요. 저는 현대차 관련한 것들을 타보면서
약간 독일의 폭스바겐이랑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되게 비슷하게 네. 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약간 현대차가 글로벌에서도 아니 정착하는 그 직전 단계에 저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들어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현대차가 보면 내연기관차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6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결국 현대차가 내연기관에서는 일본 기업들한테 완전히 밀렸죠, 사실은. 하이브리드도 약했고. 근데 일본은 공교롭게도 하이브리드를 너무 잘한 게 지금 발목을 잡아버렸잖아요. 와, 도요타도 진짜 고집이 되게 센 게요. 그러니까 생산 대수가 나왔거든요. 2030년에도 하이브리드 차가 1등이에요. 하이브리드를 포기를 안 해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랑 비슷한 거거든요. 약간의 보조잖아요. 그렇죠. 보조인데 그걸 포기 안 하는 걸 봐서는 전기차 좀 대응이 쉽진 않을 것 같고. 근데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으로 저는 바뀌었던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장들마다 재벌 총수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정몽구 회장은 어쨌든 무조건 자동차 품질이다. 다른 혁신 이거보다 잘 만들어야 된다. 사고는. 일본 스타일이에요. 네, 예. 장인 정신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정몽구 회장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이제 몇 년 후에는 전기차 이런 걸로 바뀔 텐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으로 바뀌고 나서 굉장히 빨라요.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정의선 회장은 선대 회장의 이거를 가져갈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했던 게 모빌리티로 나는 간다. 이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느낌 못 받으세요? 현대차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완전 예쁘죠. 이상형 네. 전무님 들어오시고 맞아요.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이제 해외에서 봤던 우리가 네. 해외에서 봤던 그런 디자인. 아니, 제너시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예. 해외에서 그 뭐 BMW나 벤츠 같은 데서 벤틀리. 분들 모셔다가 디자인도 완전히 바꿔버렸고. 그리고 로봇 회사 인수하는 거 저는 되게 네, 충격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건 자동차가 아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보다 포트폴리오가 탄탄하다고 봐야 되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네. 인수하고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하고 2023년인가요? 그때부터는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리프트 이용해가지고 아이오닉 5 가지고 로봇 택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그리고 있고 UAM 드론 택시 같은 네. 것도 그 다음에 수소가 또 현대차가 세계 2위 네.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유럽에서는 수소차를 밀더라고요. 이것도 현대차한테는 되게 좋은 그림이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도요타하고 현대차밖에 못 하는데,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좀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전기차 친환경차로 갔을 때는 전 세계 이런 플랫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실 3개밖에 없어요. 테슬라, 폭스바겐. 완성차 업체에선 폭스바겐하고 사실은 현대차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면에서도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어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따라오기가 버거울 정도로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이제 현대차 올려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한 번씩 보는데 정말 라인업들이 화려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네, 끊임없이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아도 있고. 네. 이걸 보면 현대차에 저는 이게 친환경차로 바뀌었을 때, 모빌리티로 바뀌었을 때 현대차의 그림은 한번 예전에 내연기관차랑은 다르게 흘러갈 것 같아서 한번 탑 클래스에 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영블리가 추천하는 내가 만약 투자자라면 스포닝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구나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